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하면 지금 힘들게 육체적으로 맞아요. 일하는 것. 근데 사실 힘들게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현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하고 너무 격차가 심해요. 좋은 사회일수록 그 격차가 적어지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사회 특징을 볼 수 있거든요. 여하튼간에 노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맞아요. 자기 삶의 일을 해가는 거, 열심히 해가는 거. 이게 노동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도 노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땀 흘리고 막 그냥 하찮은 일한다고 네. 생각하니까 이게 네.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노동인권 수업을 하면은 맨 첫 시간에 보통 놓는 게 이제 노동 또는 노동자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즉석에서 그림 그려보기 뭐 이런 거를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육체 노동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 육체 노동이 나오고 많이 등장하는 도구가 있어요. 혹시 뭔지 도구요? 추측 가능하세요? 빗자루 뭐 이런 빗자루. 것 같아요. 곡괭이, 삽. 곡괭이사. 그러니까 육체 노동의 어떤 뭐 그걸 상징인가 봐요. 아이들한테 봤을 때는.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한테 야 노동하면 이게 왜 생각이 나라고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게 생각이 난대요.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는 어쩌면 어른들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동하면은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해야만 되는 것. 근데 저것은 굉장히 조금 하찮은 것.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우리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인식은 그 노동의 대우가 달라질 때 그 인식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노동법이 아니라 노동인권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이유는 이제 그 존엄한 존재들이 하는 행위가 노동이다. 그래서 노동을 얘기할 때 존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아주 쉽게 흔히 쓰는 말이 사람을 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바쁜데 사람을 써야 돼. 예. 근데 사람을 쓴다라는 그 쓴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느냐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노동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노동의 위계가 있고 그러면 육체 노동은 좀 굉장히 모두가 피하고자 하는 일이고 그 사무직 중에서 사무직도 지금 너무 많은 위계가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동이 존엄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노동의 가치, 노동이 소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경우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하부병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응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그 맞나요, 진짜?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예. 그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대응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다는 청소년들 중은 대부분 그 높은 비율로 나왔고요. 28.3%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노동인권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도움을 어디다 청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무려 71.7% 나왔어요.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대응을 한 거죠. 제대로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비록 2시간, 대부분이 2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노동인권 교육이 이제 청소년들이 받았을 때 부당한 행위를 직면했을 때 이제 어쨌든 대응할 수 있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여기저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진짜 이게 좀 들으면 좀 답답하기도 한데 사실은 기성세대들조차도 이런 노동인권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실생활 속에서 특히 부모님들이 굉장히 비교육적인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한테 너 공부 안 하면 저 공장 가서 일해.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얘기죠. 이 노동을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미선이가 나왔으니까 학교에서 노동 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교에서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수업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네. 나 때나 당신 때나 똑같은데. 그러게요. 약간 일이나 노동에 관해서보다는
조금 입시나 눈앞에 놓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그 교육청 가가지고 들었던 교육을 통해서 노동인권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 만약 교육을 안 들었으면 아직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노동자 안 되려고요. 네, 맞아요. 야,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그런 순간이 지금 떠오르는데 활동가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를 임금 노동자 중심의 개념으로 사고를 하죠.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노동법에 관련돼서 그 많은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그 임금 노동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들, 이를테면 그 주부, 그리고 뭐 학생들의 그 과도한 수업들. 플랫폼 노동.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부분의 노동까지도 이게 노동 교육을 받으면 확대해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 노동자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야말로 그 많은 노동들에 의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노동들이 얼마나 서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체감해야 그 노동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가치도 보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을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수능 끝나고 아니면 학년과 학년 사이에 그 왜 짧은 개학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기 말에 시험 채점해야 돼서 그 학생들 관리가 안 되는 시점 이럴 때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학생들 역시 뭔가를 들을 마음이 맞아요. 전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너무나 빡빡한 그 교과 과정 중에 그 물리적인 시간의 여유도 없고 마음의 짬도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 들어오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특성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궁금해요. 학생들은 특성화고는 이제 현장 수습을 나가기 위해서는 뭐 사이버로 강의도 들어야 돼요. 뭐 15강좌 이상 들어야 되고 또 외부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는 것도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들어야만 돼요. 그리고 거의 의무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들을 때 보면은 다들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딴짓을 많이 하죠.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몇 년간 그런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노동인권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게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노동인권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 과연 우리 사회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이미 노동인권에 대해서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각 시도에서. 그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될까? 뭐 그런 게 있었고 노동이란 단어를 학교에서 꺼내기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노동인권 교육한다 그러면은 그 주변 선생님이나 관리자들이 막 이상한 눈초리로 그렇죠. 쳐다보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노동인권 교육이라는 그 단어가 굳어져 있어요. 보통 명사화돼 있어요. 네. 이런 걸로 봐서도 아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제는 좀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이 또 사회의 변화하고도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구나. 근데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 노동인권을 수업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하세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민주시민교과서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안에 이제 노동 이야기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아침에 한 2페이지 정도씩 같이 읽기. 이런 걸 하면서 시민의식을 함양하면서 노동 이야기도 좀 같이 보여주고 기말고사 끝나면 2차 집필고사 끝나면 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이 노동 쪽에 뭐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수업을 좀 직접 한다거나 또는 저 실습을 하다 보면 안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산업 안전이나 산재하고 또 엮어서 이야기도 하고 또는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아예 좀 집중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 장윤호 선생님이 이천 제1고등학교 계신데 어떻게 수업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예.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이천 제1고등학교. 뭔가 재미난 일이 벌어질 듯한 분위기인데요. 학생들을 기다리는 건 다름 아닌 치는 힘 게임. 치킨 접시를 만든 사람, 튀김가루 만든 사람, 양념 소스 만든 사람, 튀김기 만든 사람. 머스타드 소스 만든 사람. 오케이. 이어서 바로 답을 해야 하는데 하나, 둘, 아홉. 자, 승희.
순식간에 가려진 승자와 패자. 신우님 게임의 정체가 뭘까요? 치킨이 우리까지 배달된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맞추는 게임. 소비자는 맛있는 치킨을 먹는 게 전부이지만 치킨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의 노고가 숨어져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노동 분업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그 작동 원리인데 그런 것인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만약 한 명이라도 없다라면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치킨을 먹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각자 일해본 경험을 떠올려 하루에 최대 얼마나 일을 해봤는지 하루 생활표에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차지하는 칸이 엄청 커 보이는데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요? 11시에 출근하고 9시에 퇴근해요. 굉장히 오래 하네요.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고 이제 집 오면 피곤해서 바로 자서 힘들고 지쳤습니다. 적게는 5시간부터 많게는 10시간까지. 아직 학생이지만 긴 노동 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전 주말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살로 봤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출퇴근은 오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쉬는 시간보다 많지. 많은 추측 가운데 학생들이 1위로 꼽은 건 수면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수면 시간이 아닌 노동 시간이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80년 중에 26년이래요. 아유, 되게 많네요. 잠자는 시간은 몇 년? 25년. 우리가 눈 뜨고 사는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느 시간이 행복해져야 돼? 그치. 인생에서 일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거 아니까 알게 됐으니까 이왕이면 일을 할 때 좀 재밌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시간이 행복해지면 결국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고요.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했습니다. 노동인권 수업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마시멜로우에 스파게티 면을 끼우고 있는데요. 그러더니 책상에 면을 세워보기까지 합니다. 봐봐. 생각보다 쉽지 않죠? 모듬으로 20개씩을 더 줄 테니까 제일 높이 세우는 모듬이 이제 모듬을 같이 하는 거야. 힘을 합쳐서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잘 안 됐는데 친구들과 함께하면 어떨까요? 한 사람씩 역할을 나누어 튼튼하게 면을 쌓아 올리니 저 높은 곳에 마시멜로우를 꽂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도 마찬가지. 혼자만의 힘이 아닌 함께하는 연대가 필요하다는 걸 배운 시간. 학생들이 졸업 후 일을 하게 되면 받을 급여 명세서에도 우리 사회의 연대의식이 숨겨져 있는데요. 급여 총액하고 실수령액이 왜 다른지. 내가 원래 내 급여는 326만 원인데 왜 내가 실제로 받는 거는 270만 원밖에 안 되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공제 내역들은 우리 미래의 걱정과 불안함을 덜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60쯤 되면은 다들 퇴임을 해. 그럼 앞으로 100살까지 살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 40년 동안 누가 다 날 먹여주나?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연금이 있는 거지. 국민연금이. 덜 불안해지겠지. 그렇죠? 우리의 행복한 노동,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존중하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시간. 평소에는 어디서 배우지 못하는데 이렇게 배우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노동 인권의 중요성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한평생 노동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정식화돼서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 삶으로 스며드는 노동인권 교육이 바탕되어야 학생들이 건강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영상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직업 진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 고민들을 또 같이 이렇게 연대라는 개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의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들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수업 방식을 막 치느님이나 약간 이렇게 마시멜로 이런 것처럼 학생들이 아직 노동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막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고 좀 멀게 느껴지는 개념인데 이렇게 막 치킨이 올 때까지 어떤 노동자들의 손을 거치는지 이런 걸 보면은 되게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하기도 쉽고 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수업들이 되게. 프랑스에서 미취학 전에 그 노동자라는 단어와 함께 얘기하는 게 노동조합. 그리고 이제 초등 고학년만 되면 실제로 하는 것들이 단체 교섭, 모의단체 교섭하고 그 쟁의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노동조합과 이런 이제 단체 교섭을 하는 이유가 연대의 가치를 이제 그 강하게 갖기 위해서 인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내용에 그 연대로 가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 인간 사회가 완벽하지가 않고 또 하루아침에 바뀌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굉장히 연대이기 때문에 되게 그 중요한 내용을 다뤄주신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사실 다 연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연대해서 극복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게 노동 분업 사회라는 거는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열심히 하는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이 사회인 것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게 연대인 거죠. 사회가 그렇죠. 유지된다라는 건 그죠. 예,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활성화되려면. 일단 학생들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치매를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학생들도 어차피 이제 사회로 나아가 돈을 벌며 겪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노동 인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노동 인권 교육은 어른의 모범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약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도 나중에 커서 모범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 인권 인식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현장 선생님 입장에서 교육부는 그 교육 과정에 어떻게 이 노동 인권 교육을 집어넣을 것인가. 지금 뭐 성취 기준에 몇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수준을 좀 넘어서서 총론에도 좀 이렇게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교사들한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엉덩이만 밀어주는 역할. 선생님들은요. 학습 자료를 갖다가 주는 것보다도 선생님들이 동기부여만 해주면은 선생님들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봐요. 자기가 온갖 가지 데이터 자료를 다 찾아서 자기 수업화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 동기부여를 못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사들도 실은 어려서부터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노동인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 단 한 번도 받아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뭐 지금 당장은 안 된다면 교대, 사범대에서부터 그런 한 학점이라도 이렇게 받아갖고 나오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청소년들 노동인권 좀 증진시켜줘야 되고 또 학교 현장에서 이 노동인권 교육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교육 과정에서 이게 그 이제 아까 노동인권 교육, 뭐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 감수성을 그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뭐 그다음에 대학교만이 아니라 일반 성인 교육 과정에까지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노동인권 내지는 뭐 이게 인권 전체적인 교육에서는 저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방법론적으로도 특히 이 인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정답을 정해놓고 그거를 찾기식의 교육이 아니라 좀 더 논쟁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호조 기업을 주장해 왔었지만 그걸 폐기한다라고 하잖아요.
사회현상이라 그러는 것은 거기 당사자들이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고정불변의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특히 노동인권교육 특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뭐 그런 식의 교육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이 다양한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것은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육 방향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 부처와 그다음에 기존에 노동인권 교육을 해왔던 이 시민단체가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이제 만들어 가면서 이제 이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에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확산을 좀 시킬 필요가 있고요. 감수성이라는 게 이제 그 공감하는 거거든요. 끄떡끄떡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교육 훈련이 좀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감수성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하나의 시민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이제 노동인권을 접목해서 보는 이런 안목을 키워주는 게 이제 좀 학교가 또 교육부나 이런 데가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교과 개편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 안에 일정한 시간이 확보되고 배치될 수 있으려면 이 노동인권의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되지 않는 그 형태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사가 진행할 때는 확실히 접근성이나 안정성 등의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외부 그 전문 강사가 또 전할 수 있는 메시지도 또 있기 때문에 함께 좀 그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학생이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학교에서 그것을 다 상담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는 좀 벅차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학교가 시민사회와 좀 소통하고 좀 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노동인권 교육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위해서 노동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도 노동에 관한, 노동인권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교사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가 다 나도 노동자다 라는 생각을 갖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술술 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런 작업을 좀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시선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종이 한 장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온 우주는 바로 노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될 때 저는 노동인권 교육은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사회 어른들의 노동 감수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올바르게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체 사회가 노동에 대한 존중, 노동인권에 대한 당연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 사회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의 공간적, 시간적 경계가 무너졌다. 학교와 학원의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또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인재를 길러내고 싶은 것인가, 인간으로서의 역량, 인문학적인 교육을 놓치면 안 된다.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어딘가라고 봤을 때는 결국 학교일 수밖에. 그리고 학교는 결국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